2020학년도 건국대 정시 원서 모집 기간은요, 1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원서 접수가 실시됩니다. 실기고사는 내년 1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요. 현대미술은 1월 8일, 또 영상영화 쪽은 1월 9일, 커뮤니케이션 산업디자인 쪽은 1월 15일, 의상디자인은 1월 16일, 체육교육은 1월 15일부터 17일 순으로, 또 음악 쪽은 1월 20일부터 22일 순으로 1월 달에 그 실기고사를 치르는 그런 학과나 모집 단위별로 순차적으로 1월 말까지 이렇게 실기고사가 진행되니까요. 시험 일자를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 4일 합격자 발표가 되면 5일부터 7일까지 등록 기간이고요. 추가 합격은 10일부터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추가 합격자 발표가 조금 이른 경우도 있고 또 좀 늦은 경우가 있는데 건국대는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건국대는 올해 정시에서 지난해보다 20명 정도 인원을 더 늘렸어요. 물론 이제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최종 인원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1191명을 올해 정시 전형에서 모집합니다. 지금 전체 이제 수시 대비 수시 모집 인원, 정시 모집 인원 이렇게 해서 비율로 따져보면 정시 모집 인원이 39.6%예요.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30%를 정시 30% 이상을 정시에서 선발할 것을 기준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건국대는 조금 더 많이 뽑죠. 그래서 39.6%를 정시 인원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확대가 진행된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전형 방법은 사실 지난해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상 디자인을 포함한 인문 계열, 또 자연 계열의 경우 수능 90%에 교과 10%. 그래서 건국대는 정시에서도 학생부 내신 교과가 10% 반영되는 학교죠. 그래서 수능 90에 교과 10%의 비중으로 정시 선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와 한국사 모두 일정 비율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또 실기를 반영하는 모집 단위들은 사실은 이 모집 단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정시 전형 방법을 보시면은요. 건국대는 사실 가군, 나군, 다군 다 학생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가나 다군을 모두 활용해서 학생 모집을 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그 가군에서는 인문 자연 계열은 수능 90에 교과 10%, 또 예체능 계열은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 영상, 영화 쪽은 수능 40에 교과 10%, 실기가 50% 들어갑니다. 실기 50%가 들어가고 산업 디자인이나 리빙 디자인 쪽은 수능이 50%에 교과가 10%, 또 실기가 40%로 들어가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쪽은 수능이 40%, 교과가 10%, 실기 50%. 체육교육 쪽은 실기가 30%, 대신에 수능이 60% 반영이 되고요. 교과 10% 반영이 돼요. 교과가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모집 단위는 음악교육 쪽이거든요. 그래서 음악교육 쪽은 다군에서 선발을 하는데 수능이 40%, 교과가 15%, 또 실기가 45%로 상대적으로 다른 모집 단위 군에 비해서 교과 반영 비중이 5% 정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별,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의 비율이라든지 또 교과 반영의 비율, 또 실기 반영의 비율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국대 정시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요,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1, 2, 인문 1, 인문 2, 또 자연 계열도 자연 1, 자연 2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는 올해 수시에서도 건국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 계열 2개로 나뉘고 자연 계열도 2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수능 말고도 이제 내신 영역별 반영 비중도 좀 달리해서 선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형이 좀 나뉘어 있어서 좀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인문 1은요, 문과대학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문어는 이제 문과대학 전 모집 단위와 또 일어교육, 교육공학, 영어교육, 또 신산업 융합학, 융합인재학 등등이 인문 1 단위에 포함되는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 2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나 경제, 행정, 또 국제무역, 응용통계, 부동산, 경영대 전체. 그래서 사회과학 경영 관련 학과들은 인문 2 단위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인문 1과 2의 차이점은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중의 차이예요. 그래서 인문 1 문과대학 쪽은 국어가 30%, 또 수학 나형이 25%, 또 탐구 2과목이 25%, 영어 15%, 한국사 5%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인문 2, 즉 사회과학, 정치, 경제 이런 쪽은 이제 국어가 25%, 수학 나형이 30%로 수학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탐구는 역시나 25%, 영어 15%, 한국사 5%의 반영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단위별로 좀 다르다. 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도 자연 모집 1, 자연 모집 2로 나뉘는데요. 지금 자연 모집 1, 2는 이제 자연 1 같은 경우는 이과대학 전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과대학 전체, 그 다음에 공과대학 전체, 또 수학 교육이라든지 스마트 운행체 공학, 스마트 ICT 공학부 이런 쪽이 이제 자연계 1 단위고요. 자연 2는 건축학부나 화장품 공학과, 또 줄기세포 재생공학, 의생명공학, 이런 시스템 생명공학, 또 수의회 이런 등등이에요. 그래서 자연 2 계열은 대부분 생명과학 계열이나 이런 화학 쪽에 특화된 학과들이 이 단위로 모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 1과 자연 2의 반영 비중의 차이는 역시나 수학하고 이제 탐구. 그래서 수학 반영 비중이 국어는 똑같이 자연 1, 2 모두 20%를 반영하는데요. 수학 성적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모집 단위는 자연 1이에요. 그러니까 공대 쪽, 이과대학이랑 공과대학 쪽이 수학이 35%, 그리고 과탐이 25%, 또 이런 생명이라든지 화학 계열이 의생명이나 이런 쪽이 들어있는 자연 계열 2 모집 단위의 경우는 똑같이 국어 20이지만 수학이 30%고 과탐의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 비중이 30%로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수학 비중이 조금 높은가, 과학탐구 비중이 조금 높은가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체능 계열은 지금 국어가 50%, 또 수학이나 탐구가 30%, 또 영어 15, 한국사 5%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선택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가 등급별 환산 점수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등급별 환산 점수가 200점 만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인문 1등급을 받으면 이제 200점 만점을 다 받는 것이고 2등급은 196점으로 4점이 감점되죠. 반면에 이제 자연 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은 2등급까지가 200점 만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인문계는 영어 2등급이 나오면은 전체 200점 만점이 아니라 196점, 4점이 깎인 196점을 환산 점수로 받는데 자연 계열이나 예체능은 2등급, 영어 2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 전체 200점 만점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등급부터 이제 4점씩 감점돼서 내려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는 계열별 모두 동일하게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4등급까지는 200점 만점 다 받을 수가 있고 또 나머지부터는 조금씩, 그래서 2등급, 4등급까지는 동일하게 200점, 5등급부터는 4점씩 감점되는 169점 뭐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10%가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90% 외에 10% 반영되는 교과 성적에서도 건국대는 교과별 반영 비중이 모집 단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1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학생부 내신에서 국어가 30%, 수학 25%, 영어 25%, 사회 20%의 비중으로 반영이 되고요. 또 인문 2, 경제, 경영, 정치 이런 쪽은 국어가 25%, 수학 30%의 비중으로, 또 영어 25%, 사회 20%의 비중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 1, 2도 학생부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 역시나 수학하고 과학에서, 또 영어에서
내신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원, 이과나 또 그러니까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과학 계열 이제 25%의 비중으로 학생부 내신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또 자연 2 계열, 그러니까 생명과학 쪽이나 화학 계열 특화된 학과들은 국어 20에 수학 30, 영어 25, 과학 25.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의 비중에서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체능 계열은 내신 반영에서도 수학이 빠지고 국어 50에 영어 50. 이렇게 내신이 반영돼요. 그래서 예체능 계열 가려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성적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국대가 타 대학에 비해서 이런 정시 성적을 산출할 때 계열별로 수능 반영 영역 비중이 다 다르고, 또 내신 학생부 10% 들어가는 것도 거기서도 또 반영 영역별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학 학과로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유리한 성적이 나오는지 이제 모의로 한번 다 체크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 성적이 조금 더 좋아. 그러면 자연계 1으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나는 영어를 조금 더 잘했어. 그럼 자연계 2로 또 지원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따져보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건국대는 이렇게 그 전형 방법은 변함이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약간의 변동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일부 모집 단위의 모집군이 이동을 한다거나 또는 명칭이 변경이 된다거나 또는 학부제가 개편이 된다거나 하는 변동사항들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가 지난해까지는 가군 모집군에 속해 있는 학과였는데요. 올해는 이제 나군에서 산업 디자인 학과와 같이 나군 선발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은 나군 선발로 올해부터는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영상영화학과 같은 경우는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과와 연출 제작 이 학과가 올해부터는 명칭을 바꿔서 기초 디자인과 스토리보드 전공으로 세부 전공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상영화학과지만 그 안에 세부 전공이 영상은 기초 디자인으로 갔고 연출 제작은 스토리보드 이런 쪽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혼란이 없으셔야 되겠죠. 공대 학부제도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사회환경공학부 그리고 기술융합공학과 이렇게 개별 각각 모집하던 이 두 개의 학과들이 두 학부가 올해부터는 합쳐서 통합 선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공학부로 합쳐졌고요. 사회환경공학부로 통합 선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기존의 기계공학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이렇게 나누어서 개별 선발을 하던 그런 학과군들도 올해부터는 기계항공공학부로 통합해서, 이거는 수시 모집에서도 사실 올해 기계항공공학부로 통합해서 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나 정시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또 컴퓨터공학과도 합쳐졌어요. 어떻게 합쳐졌냐면 컴퓨터공학부 죄송해요. 소프트웨어 학과와 컴퓨터공학과가 합쳐져서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로 통합 선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1191명을 모집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보면은 나군 선발이 인원이 제일 많고요. 가군이 490명, 나군이 584명, 다군이 117명 모집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사실은 지난해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한 2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건국대는 수시에서 2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이 얘기는 수시 선발에서 거의 다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뭐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수시 2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정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학과는 전기전자거든요. 그래서 가군에서 전기전자로만 80명을 모집해요. 정시 선발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80명 모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또 학부로 통합된 경우에도 인원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기계항공공학도 학부로 되면서 75명, 컴퓨터공학도 학부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54명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하니까 이런 인원 변화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군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학과는 경영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가 지금 67명을 선발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리빙 디자인이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등등도 뭐 45명, 39명 등등으로 비교적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또 다군에서는 음악교육 학과가 20명 선발로 인원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2월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이 올해 또 2월 인원도 궁금해 하실 거고요. 또 어떤 모집 단위가 가장 2월 인원이 많이 발생했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2월 인원이 좀 많았었던 그러니까 학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렇게 많진 2월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은 학과별로 나누어서 보면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가군에서는 지금 3개의 모집 단위만 2월 인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전기전자 기계가 각각 4명, 또 물리학과가 2명 이런 식으로 2월 인원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나군에서는 사회환경, 영문, 생명과학, 특성학과 등등이 2명씩 2월 인원이 발생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다군에서는 시스템 생명학과가 2월 인원이 발생한 학과였는데요. 3명의 2월 인원이 발생해서 17명 정도 선발이 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난해 2019학년도에 건국대 정시 충원율을 보면은요, 가장 충원율이 높았었던 학과 다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시 지원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서 다군 선발을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나군에 가장 많이 몰려 있고 다군 선발에서는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지는 않아서 사실 다군 지원을 할 때 어떤 학생들이 다군에서 지원할 학교나 학과가 마땅치 않아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지난해 충원율이 가장 높았었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충원율도 좀 높은 다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다군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이 이제 1200%의 충원율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원이 되게 높았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국대가 추가 합격 인원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 충원율만 공개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 충원율을 이제 보면은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사실 몇 명까지 추가 합격이 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명 모집에 1200%가 충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충원이 대기번호까지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군의 충원율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높은 편이어서 이 외에 이제 더 충원율이 높았었던 586.7%의 충원율을 보였었던 학과가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였어요. 그리고 의생명공학과가 500%, 또 미래에너지공학과가 492.3%, 시스템 생명공학과가 458.8%, 화장품공학과가 450%로 높은 충원율을 보였었던 다군의 학과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군이나 나군에서는 사실은 250% 정도가 가장 높은 충원율이었는데요. 가군에서는 영어교육학과가 높은 충원율 271.4% 정도 충원율을 보였고요. 또 나군에서는 수학과가 257.1%로 비교적 높은 충원율을 보였었던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건국대 정시의 경쟁률이 7.62대 1이었어요. 그래서 7.62대 1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그 전에 2018학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시 경쟁률이 대부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들이잖아요. 그래서 건국대도 많은 인원을 뽑지만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모집 인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수능의 여파가 또 작년엔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예
사실 지난해는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평상시보다 잘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아예 정시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도 보면은 아이들이 수능 보고 와서 저 그냥 12월부터 바로 재수에 돌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었던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출제되느냐도 사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의 최고 경쟁률, 다군의 충원율을 가장 높은 충원율을 기록했었던 학과였었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8명 모집에 275명이 지원을 했었고 최종 34.38대 1로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군에서 경쟁률이 높았었던 그 이외의 학과들은 음악교육, 또 의생명공학, 이런 줄기세포 재생공학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었던 학과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나군에서는 체육교육학과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25명 모집에 469명이 지원해서 18.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리빙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축산식품생명공학과 등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군에서는 이제 가군과 나군, 지금 다군과 나군을 봤죠. 가군에서는 영상, 영화와 연출 제작 쪽이 경쟁률이 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5명 모집에 235명이 지원해서 15.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가군에서 이런 영상 연출 외에 경쟁률이 높았었던 학과는 국제무역학, 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영상, 영화, 영상 쪽, 그리고 현대미술학과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 경쟁률을 보였었던 학과도 있는데요. 최저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약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40대 1이 넘는 경쟁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경쟁률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최저 경쟁률은 다군의 수의학과였고요. 또 나군에서는 중어중문학과와 경제학과가 최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입시양면이었습니다.